자, 여러분, 교정 상담을 받으러 가셨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발칠 안 해도 된다, 어느 병원에서는 발칠해야 된다 라고 들으셨다고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느 병원을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쑥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정 받으시기 전에 제가 몇 군데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더욱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A병원에 갔더니 발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B병원에 가니까 발칠을 추천을 받았다. 아무리 봐도 둘 다 교정 전문이고 도대체 누가 맞는 거냐, 더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고로 교정학회 정회원이랑 교정 전문이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정학회 정회원이라고 해서 교정 전문의는 아니에요. 교정 전문의는 다 교정학회 정회원이지만 요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회원이고 시험이나 이런 걸 통과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일단 제가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아마 발치를 하자고 하셨던 선생님은 치아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발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을 거고, 그러면은 아니, 한 개만 뽑는다고 해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갑자기 하나도 안 뽑아도 되는 병원과 치아를 4개나 뽑아야 되는 병원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발치를 하게 된다면은 대부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대칭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4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칠 안 해도 되는 경우와 발칠해야 되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입이 엄청 나와 있다 이러면 당연히 거의 대부분 발치를 하자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세 돌출이라고 가끔 표현하시는, 정말 입술이 한 1mm, 약간 입술이 부은 정도로만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한 1, 2mm 정도 나와 있는 분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미세 돌출이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만든 용어인데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말 약간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비발치로 나사를 심어서 뒤로 치아를 민다거나 아니면은 치아 사이에 치간 삭제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뒤로 민다거나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중간에 어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비발치로 치료를 할 만한 정도의 미세 돌출에서 누구나 발치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엄청 심한 돌출입의 그 중간 경계, 그 어딘가가 있겠죠. 그 어딘가가 근데 자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간 범위에서는 이 원장님의 스타일마다 아니면은 그 환자분의 상태마다 치료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제 경험인데요. 저희 병원에 예전에 2년 전쯤에 상담을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때 제가 예전 기록을 안 보고서 초진 상담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환자분을 딱 보고서 지금 환자분은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비발치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발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발치로 추천을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환자분에서도 그 정말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은 미세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그 2년 사이에 입술에 탄력이 떨어지셔서 입술이 좀 얇아지셨다거나 제 치료의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같은 환자분에 있어서도 심지어 제가 같이 진단을 했더라도 환자분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확실한 돌출의 개선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지, 잇몸 상태에 대한 걱정이 크신지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종합해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살짝 넘어가면은 치아 4개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살짝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발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같은 환자분을 진단을 했더라도 이렇게 진단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이런 경계선에 있는 환자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선 비발치로 하신 선생님도 그렇고 발치로 결정을 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실 중요한 거는 발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최종적인 입술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선생님 모두 어느 정도의 비슷한 목표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치료의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일단 최소한 교정 전문이시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믿을 만한 분이시라면은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환자분이 느끼시는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어느 병원을 선택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처음에 계획하실 때 초진 시에 의사 선생님께 환자분이 원하시는 발치냐 비발치냐 원하는지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입술을 넣고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료가 마무리될수록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정말 미세하게 조절을 하게 되겠죠. 치아를 약간 넣어서 약간 세워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약간 덜 넣고서 마무리할지의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그런 환자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을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는 게 어느 병원을 선택하시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입이 좀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은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입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아직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최종적인 어떤 목표점을 맞추시는 게 발치하는 병원과 발치하지 않는 병원 사이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환자분들이 좀 더 만족스러운 교정 결과를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약간 이런 경계선에 있는 환자분들 경우에 입을 조금 더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사실 조금 헷갈리실 때에는 이런 3D 시뮬레이션 장치를 통해서 저희는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그런 목표점을 같이 맞추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요.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